Incubus, mi affratto, vengo me. 1. 엑소시스트. 공포영화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영화 엑소시스트. 당시 극장에서 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관객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독인 윌리엄 프리드킨은 영화 촬영을 시작하고서 악몽을 하나 꾸게 됩니다. 끔찍하게 생긴 여자가 네 발로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윌리엄은 충격적인 이 장면을 영화에 싣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의 꿈에 그녀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내 모습을 영화에 담으면 수십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프리드킨은 고민에 빠졌으나 자신이 받은 충격을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었고 꿈속 악마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촬영장 세트에 원인모를 불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엑소시스트 저주가 시작되는데요. 조명 감독은 떨어진 조명을 맞고 사망했으며 야간 경비원과 특수효과 전문 스태프도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배우들의 가족들까지 이런저런 사고들로 연달아 사망하면서 촬영장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하죠. 악령 들린 소녀 리건 역을 맡은 린다 블레어는 촬영 중 갑자기 솟아난 괴력으로 엄마 역의 엘렌 버스틴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버스틴이 영화에서 지른 비명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이 모든 일이 꿈속 악마의 경고를 무시하여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여 촬영한 계단신을 삭제한 뒤에 영화를 개봉하였는데요. 이 장면은 추후 개봉한 확장판에 포함되어 뒤늦게 세상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엑소시스트의 저주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립니다. 악마의 저주라는 의견, 우연의 일치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영화 관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Where's Reagan? In here with us. 2. 인큐버스. 꿈속에 나타나는 악마인 목마를 다룬 영화 인큐버스는 폴란드 의사 자멘호프가 창안에 발표한 국제 공용어 에스페란토어로 제작된 특이한 공포영화입니다. 심령학자들은 에스페란토어에 쓰이는 몇몇 단어들이 고대 문명의 저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고하였는데요. 감독인 레슬리 스티븐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영화가 개봉한 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관객들 중 상당수가 에스페란토어를 듣고 구토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배우들의 언어와 억양에 기괴함과 구역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유였죠. Mi deseras, reina. Quio casa salvareno. 인큐버스의 저주는 촬영이 끝난 직후 시작됩니다. 주인공 마르크의 여동생으로 출연한 앤 아트만은 자살하였으며 인큐버스 역을 맡은 배우 밀로스는 자신의 여자친구 바바라인 톰슨을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밀로스가 왜 자신의 연인을 권총으로 쏘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밀로스 본인도 그 후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엘 역을 맡은 배우 엘로이스 하르트는 딸을 유괴당했는데요. 어린 딸은 결국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르트의 딸을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윌리엄 샤트너의 아내는 자택 수영장에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샤트너는 이 일로 인해 아내 살인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레슬리 감독과 그의 부인 앨리스는 연이어 발생하는 죽음들이 영화의 저주냐 아니냐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을 맡았던 데이스타 프로덕션은 이후 파산했으며 감독이었던 레슬리는 98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 의미심장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65년 이후 내 인생은 지옥과도 같았다. 후세의 영화 감독들은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해 영화를 만드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라. 에스페란토어의 고대 문명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는 말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이후 영화의 원본 필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실되었습니다. 각종 영화의 필름을 보관하던 회사에서 인큐버스의 필름만 증발하듯이 사라진 건데요. 96년 파리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으나 원본 필름은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3. 오멘. 불길한 징조를 뜻하는 오멘. 이 영화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다룬 오컬트 영화로 엑소시스트와 더불어 공포영화 클래식 반열에 올라간 명작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악마의 숫자를 머리에 새기고 태어난 아이 데미안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점점 파국을 맞이하는 내용인데요. 영화의 촬영은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악마를 다루었다는 소재로 인해 교황청에서 영화 제작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영화 시나리오를 본 배우들은 악마를 다룬 영화에 출연하기 싫다는 이유로 캐스팅 제의를 전부 거절하였죠. 프로듀서 버나드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그레고리 팩에게 시나리오를 보냈는데요. 그레고리는 한때 신부를 꿈꾸기도 했을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영화사 측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그레고리는 출연 제의를 승낙했죠. 그리고 오맨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촬영을 3개월 앞둔 1975년 6월 27일 그레고리 팩의 아들 조너선 팩이 30살의 나이로 권총 자살을 합니다. 조너선은 방송사 리포터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흔한 유서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그레고리는 악마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데미안의 아버지, 손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악마가 그의 진짜 아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냐는 괴소문이 돌기도 하였죠. 실제로 오맨의 원래 대본은 손이 데미안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그레고리가 촬영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결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독인 리처드 도너는 영화 도입부에 런던 전경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항공 촬영을 위해 경비행기 한 대를 예약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촬영 직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했죠. 그렇게 다음 대기자에게 순서가 넘어간 경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새떼로 인해 추락하였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리처드는 이 영화에 저주가 내렸다고 직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맨의 영화에는 꽤 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촬영에 동원된 동물들은 실제로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동물원 사파리 장면 촬영 중에 원숭이들이 배우들이 탄 차를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를 두들긴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와는 다른 실제 상황이었지만 영화에 그대로 실렸죠. 배우들이 겁에 질린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사파리에는 묘하게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감돌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호랑이 사육을 맡고 있던 시드니 벤포드가 키우던 호랑이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죠. 영화 촬영 전 발생한 사고들을 마케팅이라고 비난하던 신문사들은 이쯤 돼서야 오맨은 진짜 저주받은 영화라며 각종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맨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제일 소름 돋는 일화 하나를 뽑자면 특수효과 전문팀이었던 존 리처드슨이 겪은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스텝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던 중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 스텝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리처드슨은 유리를 깨고 간신히 차에서 기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맨까지 66.6km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영화의 오맨과 철자는 달랐지만 네덜란드에 실제로 오맨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2006년 오맨의 리메이크 버전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때도 촬영했던 필름들이 이유 없이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등 이상현상이 끊이지 않았으며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각종 사건 사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맨의 저주는 정말 실제 않은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